네, 여러분. 지금 이제 편집을 하면서 그 음성 파일을 열어보니까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려서 제가 지금 완전 멘붕 상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이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뒤에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거슬릴 수가 있는데 진짜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보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유튜브에 로고 디자인을 쳐보면은 로고를 툴로 만드는 튜토리얼은 많은데 그 기획하는 과정을 만드는 콘텐츠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일부분의 사람들은 로고 디자인을 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로고 디자인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또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쉽다는 거는 그 툴 자체로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획하는 과정을 두고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로고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디자이너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디자이너가 로고를 만들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브랜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또는 그 기업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기업의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은 이 브랜드 로고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 먼저 이 카페 아프리카 로고를 만들 때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프리카 로고니까 이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과 커피 잔의 모습을 어떻게 엮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동물들, 예를 들어서 기린, 코끼리, 사자 이런 동물들이 되게 특징적이잖아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 카페 아프리카의 로고를 만들까라는 생각들을 했고, 당연히 그냥 그쪽으로 방향을 흘러갈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난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요. 이 카페 아프리카를 만들기 전에 직접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거기 가서 이 아이를 등에 업고 홀로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짠한 감동을 주면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형상화시키면은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카페 아프리카의 이 로고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특별한 로고가 나온 것 같지 않나요? 네. 두 번째는 디자이너가 로고를 만들 때 레퍼런스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공유라는 거는 같은 팀원끼리 공유가 아니고 이 클라이언트와의 공유를 말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안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아서 한 3가지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하나의 그룹마다 여러 개의 로고들을 보여주고, 첫 번째 스타일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갖고 이야기를 처음에 나누면은 시안을 3개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고객이 원하는 거를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빨리 일을 끝내기 위해서 생각한 저만의 노하우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로고를 만들 때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가져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도 달랑 3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양의 어떤 로고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클라이언트도 만족도가 높고, 준비하는 디자이너들도 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는 거는 핀터레스트, 드리블, 비엔스 이렇게 주로 많이 찾아보고요. 구글링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면은 만족해 하십니다, 대부분.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로고 디자인의 세 번째 과정은 바로 이제 본격적인 로고를 디자인을 하는데요. 캐릭터를 살려야 되는 작업입니다. 브랜드의 차별성을 갖는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브랜드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갖고 로고에 대한 배경 컨셉을 표현하게 잡았다면은 이번에는 표현에 대한 차별성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의 로고는 초록색이죠. 이 스타벅스 이전에 커피 로고의 색은 대부분 갈색, 그 정도 범위? 커피라는 거를 녹색과 연결 지은 게 아마 스타벅스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IT 기술을 말을 할 때 테크, 기술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파란색, 청색 계열의 색상을 주로 많이 쓰기 마련인데 사람을 위한 기술, 뭐 이렇게 사람을 위한 디지털로 갔을 때는 색상이 전혀 달라지겠죠. 난색 계열의 색상을 갖고 이 기술 IT 로고의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습을 깨고 새로운 브랜드의 표현 방식을 디자이너가 하나하나 찾아 나갈 때 좀 더 신선한 이런 로고들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젠틀피버라는 이 브랜드를 팀과 함께 만들 때는 이 시대에서 말하는 젠틀함은 어떤 것일까? 점잖고 수트를 입은 젠틀이 젠틀일까? 라는 질문을 했고 우리가 제안하는 젠틀함은 좀 더 열정적인 젠틀함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젠틀피버의 로고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 캘리그라피로 붓터치를 강하게 싹 내리치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비틀어진 로고를 최종 컨펌이 됐는데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죠. 기존의 남성 화장품들은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운 지금도 그렇게 해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때 이제 이 남성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때는 우리의 젠틀함을 새롭게 해석한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의도에서 이런 젠틀피버라는 로고가 바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가 로고를 만들 때 이제 거쳐야 되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시안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시안을 보여줄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시안 한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시안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데요. 보통은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세 가지 시안을 보여줄 때는 견적가에서 이제 조정을 해서 세 가지 시안을 보여주곤 하는데, 세 가지 시안을 보여주게 되면은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거, 두 번째는 노멀한 트렌디한 거, 세 번째는 제가 원하는 추천, 좀 더 새로운, 좀 더 한번 비틀은 컨셉의 안을 총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좁혀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안이라고 하면은 A, B, C 각 세 가지 시안이 있다면은 조금씩 같은 디자인, 같은 맥락인데 뭐 표현 요소를 바꿔가면서 시안을 두 가지다, 세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시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디자인 시안은 기획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그렇게 세 개의 시안이 됐을 때 저는 완벽한 세 개의 시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모양의 변화를 주기 위한 시안이라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이런 마케팅적인 것들까지 고민을 해 가면서 디자인을 하고 시안을 준비해야 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정, 그리고 최종 수정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 디자인을 쥐어잡고 흔들 때가 있어요. 뭐 클라이언트가 이거는 이 색깔로 바꿔주세요, 저거는 저 색깔로 바꿔주세요. 기업의 어떤 큰 색깔이나 방향을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디자이너보다 그걸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어떤 맥락적인 부분이라면은 디자이너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이런 걸 좋아하신다 하고 수정해달라는 요구,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과 전혀 상관없는 수정안이 왔을 때 그거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쪽 클라이언트가 디자인을 하게 되는 이런 약간 웃지 못할 우픈 상황이 연출이 되고는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공감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전략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브랜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실무에서 로고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함께 알아봤는데요. 개개인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큰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찾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시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정을 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의 큰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완성된 로고는 결국에는 그 클라이언트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자 아니면은 직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로고가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그 결과에 따라 디자이너는 그 결과에 이제 만족을 하고 디자인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시안 하나하나에 디자이너는 최선을 다하고, 이 디자인은 회사의 얼굴이기도 되지만 결국에는 디자이너 자신의 포트폴리오로도 남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릴게요. 시안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목업 시안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이 로고만을 봤을 때 이 로고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의도한 이 디자인의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목업 시안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